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번 탄핵이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전국 우려가 증시에 찬물을 끼얹은 가운데 정치 테마주들만 요동치고 있습니다. 태양금속, 대상홀딩스 등의 주가가 크게 올랐고 동신건설과 오리엔트 전공 등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장중 하한가까지 밀렸습니다. 현재는 19.26% 하락 중입니다. 금융당국이 선행 매매 등 부당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며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선행 매매 당사자가 아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불법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페이가 7% 넘게 급등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몰리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들 종목 배경엔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간 윤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던 카카오 계열사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검찰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의 TVN을 노렸던 IHQ가 결국 상장 폐지됩니다. 오는 10일까지 상장 폐지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이달 11일부터 19일까지 정리 매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년 연속 감사 의견에 대해 의견 거절을 받은 것이 상장 사유입니다. 상폐 사유입니다. IHQ는 배우 전지현, 정우성이 소속됐던 사이더스 HQ를 흡수 합병한 회사입니다. IHQ는 상폐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며 즉각 대응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날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임상현 전문가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들 하나하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양시장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 시작에는 빨간불을 켜주면서 시작을 해서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큰 낙폭을 그리다가 현재는 0.88%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도 또 더 큰 폭으로 하락 중인데요. 장중에 650포인트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65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내일 토요일에는 이 탄핵 표결이 기다리고 있고 또 오늘은 여당이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었다는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 앵커님께서 잘 정리했던 대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거의 마감 국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7일 날 이제 표결 대결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이제 표결을 좀 하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장이 열리지는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제거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이
거의 이제 8년 전 데자뷰라는 뭐 기사가 뭐 간혹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탄핵이 12월 달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탄핵 3개월 후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고 5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되고 그리고 시장은 굉장히 그 기간 동안에 활발하게 움직여줬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차트로 이제 보시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상황과 거의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의 상황,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상황하고 거의 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현재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졌던 그런 부분들. 이때 뭐 가상화폐 부분들, 남북 경협주 뭐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올랐던 뭐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초반 국면에서는 대선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후반 부분에서는 현재 정책 관련된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이 올랐었고 한참 이렇게 이때까지 뭐 주도를 했던 뭐 그런 부분인데 지금의 입장에서도 거의 같은 어떤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제 집권 당시의 초반기 어떤 흐름, 지금의 이제 탄핵 국면하고 거의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는 그런 양상이 지금은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제 지수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 이제 시장을 보시면은 거의 쌍바닥에서 다시 한번 이제 들어 올려주려는 그런 움직임들 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시면은 거의 지금의 입장이 거의 바닥 국면이 아닌 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패턴이 완벽하게 뭐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좀 판단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이 코스닥의 입장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코스닥은 2단으로 좀 약세를 보여주는 그런 그 상황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전체 이제 시장으로 보더라도 2단 하락의 저점 오늘 아랫꼬리가 상당 부분 많이 좀 달면서 거의 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주봉에서 이제 보시면은 거의 지금 한 달 내내 하락인데 하락의 마지막 저점이 지금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이제 저점 이 지난 저점보다는 낮아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하락의 마감자리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코스닥의 움직임들은 거의 약간의 저점을 약간 깨고 내려갔다 할지라도 마감 국면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뭐 전체 이제 미국 이 환율 부분에서 잠깐 뭐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전체 부분들에서 다소 약간 불안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탄핵 국면의 어떤 흐름에서 중심에서 현재 이탈을 좀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하락의 정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서 잠깐 보시면은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뭐 현재 DTNC 아로 그다음에 뭐 대명 서노시스, 에이텍 부분들 형지 엘리트 이런 종목군들은 거의 대상 홀딩스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정치 테마적인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접근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고 대부분 오늘 여기에 이슈에 포커스를 맞춰서 올라줬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쭉 봐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 발 약간 물러서는 그런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의 움직임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면은 일신석재 최근에 계속해서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을 드리는데 일신석재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위로 올라서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안정적인 종목군들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의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잠깐 이제 보시면은 제시현 시스템이 올라와 줬네요. 제시현 시스템은 이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부분도 되고 드론 관련된 부분이 되고 다양한 쪽에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고 또한 뉴럴링크하고도 연결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마에 좀 속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짱짱하게 탄탄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제시현의 차트의 모습은 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조정을 보이는데 물론 출렁출렁 할 수 있지만은 좀 조정을 보이는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2단 상승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제이시언 시스템은 오늘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 어제 제가 아난티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죠. 이슈적 측면에서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오늘 8% 넘는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로 갑자기 수급이 2차적으로 좀 약간 들어와 주려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으로 약간 바라보시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아직 뭐 개별적인 요소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엔젠바이오 요거는 좀 패스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특이한 부분들은 현재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카카오 이 부분들이 현 정부의 피해주로 좀 정책적인 피해주로 인식이 좀 돼서 수혜로 약간 부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카카오하고 카카오페이 보셨는데 카카오페이가 다시 한번 급반전에 좀 송구하는 모습인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뭐 CBDC 관련된 그런 이슈도 좀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간편 결제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방면에 걸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종목이고 카카오보다도 또 이 상승폭이 낮은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현재 안정적인 종목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언제든지 조정이라는 것은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데 상승폭이 이제 그만큼 크다 보면은 조정폭도 크기 때문에 리스크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쭉 종목을 보면은 대부분 이쪽 관련된 부분이 거의 독보적으로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종목을 보면은 이제 모나영평 같은 경우도 영평 리조트가 이제 사명 변경이 돼서 모나영평이 되기 때문에 아난티하고 같은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것도 현재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나영평도 아난티나 일신석재보다는 못하다 할지라도 후발적으로는 충분히 올라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모나영평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이쪽 뭐 2, 3%, 1, 2% 상승이기 때문에 약간 뭐 상승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오늘 뭐 시장을 요약을 좀 하자면은 시장이 마지막 국면이고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 탄핵 이후 뭐 전국이 더 요동치고 지수가 하락할 거라고 보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탄핵이 당했던 8년 전에 그 2016년 12월에 차트를
보시면은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회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차분하게 오늘 이렇게 마감을 보고 또 주말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한번 또 새로운 변곡점이 형성이 좀 돼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지만은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또 다시 불확실성 또 됐다 할지라도 또 불확실성 제거가 좀 되기 때문에 차분히 결과를 좀 지켜보고 또 대응 전략 짜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양시장 여전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하락의 정점일 거라고 봐주셨고요. 정치 테마주 이슈에 따라 올라와 주는지 좀 체크해 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상화폐 중에서는 제이시언 시스템 상승 중이고요. 2단 상승 가능하니 지켜보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전일 남북 경협주 이슈로 이 아난티 8% 상승 중이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남북 경협, 정치 테마주, 그리고 방송 채널 쪽으로 시장 흐름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 주목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만큼 임상현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하셔서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슈는 가상화폐 관련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사상 최초로 돌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현재는 큰 낙폭을 그리다가 9만 7천 달러대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전문가님께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또 다른 이슈로 AI 올라왔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엄령 이후에 정치 관련 이슈들에 따라서 이 주가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현 정부와 잦은 마찰을 겪었던 이 카카오가 일제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오늘은 이 정치적 리스크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락불 많이 보여주는데요. 예.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모두 일제히 파란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어떤 이슈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의 이슈 부분들은 정부가 현재 2026년 반도체, 로봇, AI 기술 경쟁 투자를 대폭 누린다 하는 부분이고 AI 관련된 정책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펴기로 했고 또 12월에는 국가 바이오 위원회 이거 이제 발족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 탄핵 국면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 수도 또 차질 이런 것들이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탄핵이 이제 가결이 만약 이제 됐을 때 국무총리 이제 권한이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권한 대행으로 계속해서 국가 정책이 펼쳐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탄핵 국면에서 올 수도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만 어떻게 보면은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국정이 올 수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주말에 결론이 나면은 모든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국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AI 정책, 그다음에 로봇,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재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제가 골랐는데 뉴로메카는 종목은 한 번도 소개를 안 한 종목입니다. 그동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다른 로봇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종목을 소개하는 부분들은 뉴로메카가 협동 로봇의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동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가 제일 꽉 잡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은
일단 뭐 시총이 가볍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포스코 그룹의 이제 지분 투자를 받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피인수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이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기 전에 가장 보편적으로 지금 중소기업이나 아니면은 F&B 시장에서 그 가장 상용화되기 좋은 부분들이 로봇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이 가장 먼저 상용화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대장주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하고 기술력으로 쌍벽을 이룰 종목인데 한번 크게 튀었다가 조정을 받았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력적인 가격대 또 조정 절반까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유료메카를 오늘 뭐 소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비트코인 시총이 전 세계 자산 순위 7위로 올라와 있다. 뭐 그런 뉴스를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 세계 금 자산의 11%다.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디지털 금이다, 디지털 시대 금이다고 많이 알려졌고 또 파월 의장도 이거는 현재 디지털 금왕과 같다, 금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좀 있죠. 근데 시총이 금과 비교했을 때 11%인데 디지털 금이면은 금의 시총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걸 거꾸로 환산하면은 지금 가격이 10배가 올라야 된다 하는 논리하고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첫 번째가 좀 있고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금은 생산량이 이제 한계가 있죠. 갑자기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약간 늘어나는 거. 그다음에 없어진 보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없어진 부분들도 있고 또 산업용으로 소모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거의 늘어나지 않는 어떤 총액이 정해진 그런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죠. 근데 달러나 이 화폐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발행량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무한정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화폐의 속성, 그다음에 화폐 가치는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현재 제로에 수렴하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 매년 3% 개념도 마찬가지, 매년 이자 개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은 딱 1,200만 개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건 더 늘어나지 않고 무한정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0.0001비트, 0.02, 뭐 10개 비트. 그러니까 가격이 무한대로 늘어나고 또 1비트는 무한대로 쪼개지는 그런 속성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시총의 측면을 봤을 때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저는 항시 우상향 무한대로 간다 항시 주장하고 당장은 10배 정도의 가치가 존재를 하고 중장 기준은 100배의 가치상 현재 실현이 될 수 있고 달러를 대체하게 되면은 현재 돌아가는 모든 달러의 어떤 시총만큼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중에서 특징적으로 넵튠이라는 종목을 제가 골랐던 이유는 뭐냐면은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다. 그리고 첫 번째는 카카오의 메타버스와 가상화폐에 관련된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또 숨어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또 유일하게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 안 오르는 기업이 이제 넵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차트로 보면은 삼각 수렴형의 흐름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넵튠을 뭐 이 카카오 그룹주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하지 않는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드린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오늘 뭐 뉴스 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7일 날 뭐
오후에 이제 표결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 한동훈 대표도 찬성으로 약간 돌아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조금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최대 이제 수혜주 부분들은 인맥주보다는 이 이제 수혜주 개념으로 바라보셔야 되고 또 최근에 IT 우리나라만 AI 붐이 불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은 거의 천정부지로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하고 네이버 쌍벽을 이루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투톱의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적인 부분이 좀 높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오늘의 이슈 특징주 카카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또 최근 트렌드하고도 맞습니다. 그게 모멘텀이 어디서 그다음에 내년에 카나나라는 AI 에이전트를 좀 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카카오에 대한 모멘텀이 네이버와 함께 확실히 좀 살아나면서 우리나라의 AI의 투톱이 완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부분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어제도 좀 다뤘지만은 OLED 시장이 미국, 중국의 어떤 시장하고 역전이 됐다. 상반기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좀 했습니다. 근데 3분기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를 벌리면서 재역전을 좀 하고 있다 하면서 반전이 좀 있다. 이런 뉴스가 최근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하고 LG하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기술적 격차를 더 벌려주는 그런 극적인 재역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새로운 디바이스 기기 이 부분들 새로운 시대에는 항시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와주는데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AR 기기, XR 기기 또 여러 가지 또 부분에 첨단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OLED, 초종밀 OLED 시장이 좀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AI 시대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의 정점이 OLED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 OLED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이 되는 이슈 4가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전문가님과 오늘의 테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마지막에 설명해 주셨던 OLED 어제에 이어서 계속 공부 중인데요. 예. 중국과의 점유율 경쟁에서 선두를 지켰다고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예. 조금 듭니다.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더 우위에 있기 위해서는 OLED 꼼꼼하게 공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OLED 쪽에서는 어제는 이제 장비 업체 위주로 또 살펴봤는데 오늘은 소재 업체 위주로 또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이제 부분들은 이제 OLED는 쉽게 말해서 LCD는 그 백라이트라고 해서 뒷 면에서 빛이 나서 이렇게 나와주는 색이란 것은 뭐 셀룰로드 판지처럼 색지처럼 그냥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이제 LCD 화면이고 OLED라는 것은 자체 발광하는 물질이 있다. 유기물질이 있습니다. 유기물질을 안에 장착해서 빛이 들어왔을 때 자체 발광하는 그런 요소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 어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현재 빛이 들어오는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이제 트랜지스터로 구현을 좀 했고요. 대신 현재 전기가 들어오고 나가고의 그런 것을 불이 들어오고 나가고 요걸로 바꿔주는 것 외에는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증착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또한 이런 디스플레이가 발전이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어떤 그 성장성이 돋보여 줄 수가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디스플레이용 반도체를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화면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 픽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 이제 픽셀이라는 개념, 화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 화소를 이렇게 다시 분해를 하면은 하나의 화소에는 세 가지 색상이 들어 있으면서 불빛이 조합에 따라서 색상이 정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화소를 이제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의 기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픽셀 개념이나 라운드 다이아몬드 픽셀 여러 가지 기술인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이 하나의 화소의 세 개의 색상을 이제 구현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이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자체 발광 물질, 유기 물질을 넣어서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그런 것이 이제 OLED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빛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세 개가 다 들어왔을 때 하얀색, 두 개만 들어왔을 때는 이런 색, 색깔별로 이렇게 나와주면서 총 천연 컬러가 만들어지는 그런 요소가 있고 이것이 하나가 화소 픽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삼원색을 하나의 픽셀 안에 만들어주는 그런 트랜지스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어떤 부분이고 이 삼원색을 공급하는 유기물질 그런 공급하는 업체 요거에 대한 수혜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체 발광하는 OLED 유기물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이 구조를 보면은 유리기판, 그다음에 TFT,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그러죠. 유기 발광층을 여러 개 쌓아서 그 안에다가 유기 발광 소자를 넣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유리 봉지로 마감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이 OLED의 판넬의 기본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리기판 쓴다는 것도 다 디스플레이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원래 디스플레이에서는 유리기판 쓰고 요 위에다 여러 가지 증착을 하죠. TFT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굳이 실리콘을 써야 될까 하면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이제 유리기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그 D램에서 쓰는 기본적인 트랜지스터 만드는 거, 요 위에다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요거를 얹히는 거죠. 그래서 유기 발광 물질에다가 전력을 공급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드는 과정은 반도체 소자 공정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그리고 위에 마감 부분만 유기 발광층을 만드는 부분만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LED 트랜지스터 만드는 과정도 똑같이 이제 이 증착 과정이 좀 있습니다. 증착 과정에 이런 과정들이 트랜지스를 만드는 과정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증착 프로세스 전국 공정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먼저 기판 요거에다가 TFT 이제 그 트랜지스터를 만들죠. 그다음에 전극을 만들고 이걸 하나 둘씩 이제 증착하는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플러스 전극, 마이너스 전극 이 안에 공통층이 있는 건데 이걸 전부 다 증착하는 과정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플러스극 증착해서 유기 발광 물질을 이렇게 만들고 세 개가 하나의 셀이고 그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또 쌓아 넣어서 마이너스 것까지 만들어서 다음 장 보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쪽 이제 불이 도와주는 그런 요소가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불이 좀 들어와주는 트랜지스터의 또 회로의 어떤 입력 체계를 가면은 불이 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유기 재료 이 증착 관련된 소재 공급사 이 부분들이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많이 완성이 되면은 유리 글라스를 덮어서 이거를 완벽하게 보호를 좀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어떤 캡 씌우는 공정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게 뭐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 보면은 이런 순으로 해서 기판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유기 발광층, 이 발광층 여러 가지 어떤 그 증착 공정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서 유기 소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넬을 만들면은 이 판넬을 그 회로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여기 연성 회로 기판을 붙여서 현재 하는 부분들이 이제 DDI라고 합니다. DDI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연결하는 이제 부분들이 이렇게 전체 화면을 다 연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축, X축 이걸 DDI로 전부 다 회로로 다 연결해서 전체 이 화면을 어떤 회로를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이 판넬 부분들 여기있지만은 이 디스플레이 판넬 부분하고 DDI를 연결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DDI하고 FPCB 종식 회로하고 연결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서 이 소재가 이제 필름 소재에다가 이런 뭐 소재가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필름 기판으로 대체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리기판 전체를 현재 폴리아미드라는 기판으로 아예 이제 대체되기도 하고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화면이 구부러지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자동차의 소재 특성상 폴리아미드 기판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반도체는 반대로 유리기판 쪽으로 가죠. 근데 디스플레이는 꼭 반대로 플라스틱 기판 쪽으로 이렇게 가는 기초 소재 기판 쪽으로 가는 트렌드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연결하는 것들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DDI 칩, 그다음에 연성 회로 기판 이렇게 해서 전체로 완성이 되고 디스플레이, DDI 칩, FPCB, 그다음에 현재 어플리케이션 신호를 보내면은 연성 회로 기판에서 DDI를 거쳐서 판넬로 가는 그런 부분이 전체 어떤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어제 이야기를 약간 뭐 세부적으로 더 다뤘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그 구도를 가지고 움직여주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밀접한 연관을 맺고 화면 자체에도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OLED였습니다. 어제는 장비였다면 오늘은 소재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3원색의 정교한 조합으로 생생하고 선명한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한 발전 기대되니까요. 계속해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하시면서 이 테마에 대한 전략들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집중하면 좋을 종목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OLED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번에는 TV 성능을 판가름할 때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OLED를 이제는 AI와 함께 더 정교한 이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 분야에서 우리 어떤 기업들이 조금 더 단비를 내려줄까요? 예, 소재 부분에서 이제 오늘 공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소재 기업은 덕산 테코피아하고 PI 첨단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려진 종목은 두 가지 소재 부분인데 일단 덕산 테코피아 부분들은 OLED 패널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재료
OLED 이제 중간체 부분이죠. 유기 발광 소재 요거를 이제 공급하는 부분들이 덕산 테코피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출렁출렁하다가 최근에 장이 안 좋아서 빠졌다가 바닥을 다지고 있죠. 최근에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저점이 약간 높아지는 바닥의 흐름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들이 AI 쪽하고 연결이 좀 되면서 새로운 디바이스가 또는 초정밀 마이크로 OLED 또는 OLED 판넬 자체 회로가 뒷면에 있는 올레도스 뭐 이런 개념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덕산 테코피아도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이 기판용 소재 이걸 이제 제가 연결하는 것도 이제 유리기판에서 구부러지기 때문에 PI 기판 부분들도 있고 연결한 부분이 PI 기판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판넬용 필름용 소재라든가 위에 코팅하는 필름 이런 부분이라든가 왜냐하면은 곡면 디스플레이가 많이 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넷이 이런 그 필름 쪽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으기 때문에 여기 폴리아미드를 전문적으로 생산한 PI 첨단 소재 두 개를 보셔야 되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바닥권에서 많이 빠졌어도 시총이 4천억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닥 투매 저점에 거의 인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덕산 테코피아의 경우에는요. OLED 중간체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PI 첨단 소재입니다. PI 첨단 소재는 올해 OLED 기판용 소재와 대형 패널 필름 등을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또 밸류에이션도 기대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두 기업 살펴보니까 OLED 중간체와 기판용 바니시, 필름 다 각기 다르게 OLED에서 좀 필수적인 분야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만 또 이 두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에 조금 더 저희는 조금 주목하면 좋을까요? 예, 덕산 테코피아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산 테코피아를 주목한 이유는 덕산도 일단 중소형주 그룹주에 좀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덕산 테코피아뿐만 아니라 덕산 하이메탈 덕산 네오룩스 이 회사는 상장된 좀 회사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덕산 테코피아 직자회사 샘킹 에너지가 좀 있습니다. 2차 전지 쪽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이 패널 양 시장에 대한 이 소재 공급을 전문으로 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소자로서의 그 숄더볼 부분들을 전문으로 좀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일단은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덕산 테코피아의 어떤 밸류에이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일단은 OLED 소재 자체 발광 유기 소재 이런 부분에 시장 지배력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반도체 소재 쪽에도 좀 많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소재 부분에서는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좀 이야기를 했지만은 발광층의 중간체 이 중간체죠. 그다음에 플라스틱 기판 이런 기판 연결 부분들 이런 부분 그다음에 만약에 유리기판을 대체하는 것도 나와줄 수도 있고요. COF 방식의 이런 플라스틱 필름 또는 기판, 중간 소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이 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덕산 테코피아는 그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가 되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공급하는데 일단은 HBM 쪽 특히 HBM 쪽 만드는 소재에 있어서 하이K
그 미세 전류, 그러니까 회로가 미세화될수록 누설 전류가 많이 생기는데 누설 전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유전율의 HK 물질이 필요해 보이는데 HK 물질을 만들기 전에 전구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구체를 공급하는 업체가 이 덕산 테코피아가 되겠습니다. DNF하고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고 뭐 다른 업체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특징적인 부분들은 이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 자회사 중에 하나가 덕산 일렉트라가 있는데 미국 전해 공장을 또 증설을 좀 해주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으로도 우리가 확대를 좀 해볼 수가 있고 또한 자회사 중에 하나가 전고체 세븐킹 에너지를 이제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온픽으로 뭐 괜찮지 않느냐, 다양한 재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덕산 테코피아였습니다. OLED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이 소재 부문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알찬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LX 세미콘입니다. 자, LX 세미콘은 뭐 잘 아시다시피 자, LX 그룹주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근데 국내 최대 팹리스 전문 기업, 팹리스는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디스플레이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직전 화면 직전에 공급하는 DDI 칩이라고 있습니다. 구동할 수 있는 칩. 요거를 이제 전문으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3대 기업에 좀 해당이 되는데 원래 LX 세미콘 인수하기 전에 사명이 이제 실리콘 웍스였습니다. 여기서 좀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의 요것뿐만이 아니라 전력 관리 반도체, PMIC 반도체도 뭐 진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파일을 현재 디스플레이 구동칩 외에 하나 둘씩 넓혀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계열사 현황을 보시면은 LX 그룹주 중에서 LX 세미콘 부분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상당히 많이 있고 물론 계열사별 시너지 효과를 있는데 일단은 LX 그룹의 어떤 자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LX 쪽에서 뭐 집중적으로 현재 성장 동력을 확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예전에 LG에서 좀 나와줬기 때문에 LG 반도체하고도 연관이 좀 있죠. 그래서 반도체로 다시 한번 부활을 좀 꿈꾸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DDI 칩에서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공급사 개념이 좀 있는데 결국은 LX 세미콘이 DBIT하고 SK 하이닉스 쪽으로 공급을 좀 해주고 결론적으로는 LG 디스플레이 쪽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의 전적인 후광을 다 안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은 상당 부분 안정적이다. 물론 삼성 납품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이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일 DD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T콘, PMIC 여러 가지 부분을 확장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DDI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뭐 이런 약자가 있는데 요거를 전문 그다음에 여기 전에 했던 요거를 컨트롤하는 T콘 뭐 여러 가지 부품을 하나 둘씩 확장이 되고 있고 이 전력을 다루는 전력 반도체까지 확장을 좀 해주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화면 이게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하면은 고화질이어야 좀 되는 것도 있고요. 또 곡면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OLED가 이걸 커버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정장화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떠올라 주시기 때문에 단순히 자율주행만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확장된 분야가 가전제품 MCU 칩 생산으로도
확장이 좀 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확장이 되고 있는 또 전력 반도체 이쪽에도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조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엑스세미콘도 지루하게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분들이 최바닥으로 보고 있고 매수가는 9일 종가, 그다음에 손절가는 5만 원, 5만 원 상징적인 깨지면 5만 원이고 목표가는 이 정도 정도에서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만 원 정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내용들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만나봤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머니로 로봇, 가상화폐, AI, OLED 올라왔습니다. OLED 관련해선 상반기 우려와 달리 다시 우리나라가 선두를 지키고 있고 삼성과 LG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기술적 격차를 벌이고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OLED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LX 세미콘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장 얼마 안 남은 만큼 임상현 전문가님과 끝까지 공부하셔서 적절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